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농암학파 율곡 경세 정신 계승과 실현 방안 발표를 맡은 고려대 철학과 강사 김지은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경세론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처음 공부를 하게 되어서요. 이번에 농암학파 학자들이 이제 경세 논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 정리하는 데 좀 주목을 하면서 발표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제 발표는요. 이거 발표문을 좀 이렇게 읽으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고는 율곡 이의의 경세 사상이 농암학파 학자들에게 계승되고 구현된 양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농암학파라는 것은요, 농암 김창엽을 종장으로 하여 그의 학문적 종지를 계승한 낙농계열 학자군을 의미합니다. 조금 내려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줄을 보시면 낙논 학통의 계보를 살펴보면 이제 농암 김창엽이 종장이라면요, 도암 이재는 제2세대, 그리고 미호 김원행은 제3세대, 그리고 매산 홍직필은 제4세대를 대표하는 핵심 인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본 연구는요, 낙논을 대표하는 농암, 도암, 그리고 매산의 현실 인식과 개혁 방안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경세적 논의에 내재된 율곡 경세론의 계승 양상을 규명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미호 김원행도 이제 낙논을 대표하는 제3세대 학자이긴 한데요. 미호 김원행이 경세에 대해 논의한 부분은 아직 제가 많이 이렇게 찾아보지 못해서 이번 논의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농암과 도암 그리고 매산의 경세 논의만을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율곡의 경세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요, 율곡은 당대 현실을 이제 흙이 무너져 내리는 형세로 진단을 하면서 새로운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중세기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율곡은 아무리 국가가 위기에 처했더라도 총명하고 결단력 있는 군주라면 혼란을 수습하고 또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율곡은 사회적 문제를 이제 정확히 인식하고 백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주체인 그 군주가 먼저 수기를 통해서 이제 개혁과 변통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문단 보시면요, 율곡은 이제 군주의 수기를 이제 치세의 그 핵심 요소로 간주는 했지만요, 그 수기 그 자체만으로는 백성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이제 율곡은요,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그 제도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군주의 어진 뜻이 백성에게 실제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그 의지가 제도와 법령의 형태로 명확하게 구현되어야 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요, 율곡은 이제 백성의 안정이 단순히 경제적 생활 기반의 확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 도덕적 성숙과 그리고 사회 질서의 그 확립까지도 병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처럼 율곡은 군주의 수기를 이렇게 정치의 출발점으로 삼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백성의 경제적 안정과 그리고 도덕적 교화를 실현하기 위한 그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도학적 수양과 현실 개혁의 조화를 지향했던 실천적 경세가의 면모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율곡의 경세 사상이 농암과 도암 그리고 매산의 경세 담론 속에서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암학파 경세론, 먼저 농암의 경세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제 농암에 따르면 당시 조선은 건국 약 300년을 맞이한 시점으로 이제 국가적 차원의 개혁과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주와 당시 조정 관료들은 이제 현실을 안이하게 인식한 채 이미 실패한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면서 형식적인 정사에만 머물렀습니다.
네, 넘어가 주시면요. 그래서 농암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며 이제 군주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왕실의 사적 재정 축적, 그리고 공정성을 결여한 인사 운영, 그리고 이제 실효성 없는 형식적 정책 시행이었습니다. 농암은 당시 난세의 그 근본 원인을요, 이와 같은 군주의 태도에서 찾으며 정치 개혁의 출발점으로 군주의 수신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네,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농암은 군주가 이제 경연에 성실히 참여하고 또 마음 공부에 전념하여 사욕을 버리고 또 천리에 따른 공정한 마음가짐을 확립해야만 이제 백성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군주의 수신을 이제 치세의 그 필수 조건으로 인식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주 수신의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농암은요, 강학과 경공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시면 농암은 이제 군주의 수신이 이제 치세의 근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백성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농암은요, 백성의 현실에 부합하는 그 구체적 대책을 함께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국적으로 전염병과 기근이 만연해서 백성들이 길가에서 죽어가는 그 참혹한 상황에서 농암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로 이제 군주의 절검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암은요, 이제 궁중에서 사용하는 뭐 수레, 의복 그리고 각종 물품들을 그러니까 전쟁 시 임시 피난처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농암은 백성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라가 이들의 담세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평년과 다름없이 환곡을 징수하고 또 병역 동원을 지속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농암은요, 군주가 환곡 탕감 그리고 병역 면제 등과 같은 실질적 구휼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군역의 그 부과 시점을 조정해서 농번기를 피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농암은요, 또 백성의 그 경제적 안정에 더해서 도덕적 기풍의 회복 또한 정치가 담당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농암은 단순히 재정 지출 절감이나 세금 완화와 같은 그런 경제적 조치에 그치지 않았고요. 노인 봉양과 학교 교육 진흥 등을 통해서 그 사회 풍속을 바로 잡음으로써 간사한 무리의 발호를 근본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요, 단순한 세금 감면이나 부역 조정을 넘어서 교육진흥과 사회기강 확립, 나아가 백성의 인격 형성과 도덕 질서 회복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경세 구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곡의 경세론이 군주의 수신, 그리고 제도 개혁, 그리고 백성 교화라는 이 세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던 것처럼요, 농암 역시 이를 바탕으로 현실 정치를 이제 성리학적 이상에 이제 부합하게 만들고자 했다라는 점에서 율곡과 농암 간의 사상적인 연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도암의 경세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제 도암에 따르면 당시 조정은 이제 자연 재해로 인한 흉년과 또 그에 따른 백성의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정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 결과 민심이 이반되어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도암은 이러한 위기의 그런 근본 원인이 바로 군주의 태도에 있다라고 보았고요. 특히 군주의 사치 문제, 그리고 불공정한 인재 등용, 그리고 언론의 단절을 중대한 정치적 폐단으로 지목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당시의 혼란이 근본적으로 이러한 군주의 사사로운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본 도암은 군주가 스스로 그 자신의 책임을 성찰하고 자각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신의 실천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치세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주가 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도암은요, 군주가 강학과 경공부를 병행함으로써 천리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그 결단력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도함은 정치의 핵심으로 이제 군주의 바른 태도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백성들의 고통을 이제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도함은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극단적인 궁핍 속에 놓여 있음에도 군주가 단지 그냥 어진 마음만을 품고 있을 뿐 그 마음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을 했습니다. 따라서 도함은 군주가 백성을 사랑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질적인 구휼 조치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즉 백성에게 직접적인 혜택과 공효가 돌아갈 수 있는 정책적 실천이 이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도함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도함은요, 공자가 정치를 논할 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절용, 그러니까 절제된 소비를 더욱 강조했던 점을 근거로 삼아서 군주가 몸소 직접 절제의 모범을 보여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절용 방안으로는 궁중의 복식과 물자 사용을 과감히 줄이고 각 관청의 불필요한 지출을 대폭 삭감하며 부패한 관리를 엄중히 처벌하고 사치스러운 풍조를 근절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도함은요, 백성의 삶에 누적된 여러 폐단을 해소할 것을 군주에게 요청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둔전 문제와 부세 문제였습니다. 이제 먼저 둔전 문제와 관련해서 도함은요, 군가의 둔전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요, 그는 이제 도함은요, 본래 군가의 둔전이 백성에게 과도한 부역을 강요하는 구조였으며 이로 인해 백성들이 떠나거나 이주하는 일이 잦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둔전이 폐지가 되니까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게 되었고 이는 도함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함은 이러한 둔전 폐역 개혁이요, 이제 특정 지역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으며 군주가 보다 적극적으로 둔전 혁파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특히 그 상간 지역 고을에서 부역과 세금의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함은요,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들을 이제 도덕적으로 교화하고자 했습니다. 도함은 자신이 향리에서 직접 민정을 관찰한 결과 백성의 품행이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현실을 목격하였습니다. 도함은 당시 조선 전역에 제대로 된 생업,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할 기반을 갖춘 백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모를 봉양하거나 가족을 돌볼 여유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효도나 공양과 같은 도덕적 실천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도함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경제적 안정 없이는 교육이 성립될 수 없고 또 교육 없이는 도덕도 정립될 수 없다라고 도함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도함은요, 군주의 도덕적 수신을 정치의 근본으로 설정하되 이를 백성의 경제적 안정과 도덕적 교화라는 구체적 실천으로 확장시켰다라는 점에서 율곡 경세론의 핵심 요소들을 충실히 계승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 매산의 경세론입니다. 매산은 당시 조선 전역의 곡간이 텅 비어서 백성들이 곡식을 구하지 못해 소나무 껍질과 칡뿌리로 겨우 연명하고 있으며 그것조차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고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가 백성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산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율곡의 말을 인용하면서 군주의 마음가짐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매산은 군주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생각과 판단,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명령과 정책 실행이 모두 천리에 따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군주가 천리를 밝히기 위한 학문과 그리고 천리를 흐리게 하는 그 사욕을 제어하는 경애 자세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매산은 치세의 핵심이 군주의 수신에 있다라고 단언을 하면서도 민생의 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그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매사는 군주가 백성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이를 실제 정책과 제도의 시행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생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그 전제 조건으로 군주의 절검을 가장 우선시하였습니다. 매사는 군주의 절검 여부가 민생의 고락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매사는 절검 이외에도 토지 제도의 개혁 방안으로서 균전제 시행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매사는 반계 유형원의 그 반계 수록에서 언급된 균전제를 특히나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는 반계 수록에 제시된 수많은 정책들이 모두 균전제를 중심축으로 삼아 파생된 것이라고 보았으며 균전이 실현되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온전히 작동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사는 균전제를 나라를 회생시키고 백성의 생계를 안정시키는 신단이자 선약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균전제 시행이 곧 국가와 백성을 안정시키는 핵심 방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매사는 백성의 실정에 부합하는 진율과 세금 정책의 마련을 군주에게 강력히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도성 인근의 근기 지역조차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릴 정도로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는 과거 도성에서 죽과 곡식을 번갈아 제공하며 체계적으로 진율을 시행해 굶어 죽는 백성이 없었던 그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러한 실효성 있는 진율 행정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매사는요, 과거 영조가 백성의 현실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구휼 정책을 시행한 사례를 제시하며 군주는 단순한 명분론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백성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영조가 흉년으로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 세금을 전면 감면하는 이른바 전제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백성의 삶이 일정 부분 안정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매사는 군주의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도덕적 안정까지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매사는 도덕적 교화가 의식주 중에서 먹고 입는 것처럼 인간 사회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즉 백성의 교화라는 것은 부차적인 과제가 아니라 사회의 존속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제생산 활동만큼이나 중요한 기반이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산의 경세로는 군주 개인의 내면적 수양에서 출발하여 민생의 실질적 개선과 사회 전반의 도덕적 질서 확립에 이르는 그 체계적 구상을 보여줌으로써 율곡이 지향했던 성리학적 정치 철학의 본질을 구현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문 마지막 결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율곡과 낙농계 학자들의 경세로는 정치의 출발점을 군주의 도덕적 수양, 즉 수신에 두면서도 그 수양이 백성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와 정책의 정비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통합적 통치 철학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치관이 지니는 현재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들의 이러한 정치 철학은 개인적 덕성과 공적 실행력의 통합을 강조함으로써 오늘날 민주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자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군주의 어진 뜻은 반드시 구체적인 제도로 구현되어야 한다라는 이들의 핵심 명제는 정치가 그저 추상적인 이념이나 도덕적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현실적 통찰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이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출발하더라도 실행 가능한 제도적 기반 없이는 공허한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도덕적 당위성과 제도적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현대 정책 설계 핵심 원리와 부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양민과 교민의 병행을 강조한 이들의 경세 사상은 사회 운영의 본질적 원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단순히 백성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건전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으며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도덕적 품격을 함께 갖추어야만 진정한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갈등과 공동체 해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양민과 교민의 균형적 추구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핵심 과제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복지 정책을 통한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시민 교육을 통한 공공의식 함양이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이런 인식은 오늘날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